자,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나왔어요. 참고해야 될 뉴스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세 가지 뉴스 한번 뽑아봤는데, 일단 일본에서 4월달에 ICO 얘기들, 이런 뉴스들이 조금 흘러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한은행, 조금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까. 암호화폐 계좌를 늘릴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서 규제한 부분들, 규제는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규제한 부분들 뉴스가 나왔어요.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볼게요. 네. 자, 첫 번째 뉴스 이제 가상화폐 ICO 규제 단체가 출범을 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과연 이게 악재로 작용을 할 것인가?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자, 일단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악재로도 이제 작용을 할 수 있고 엄청난 이제 큰 호재로도 이제 뭐 작용을 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뭐 그 일본 블록체인 협회장 오셔가지고 그 ICO 관련해가지고, 규제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정부 주도 이제 규제, 그 공식 이제 협회가 아니라 이제 뭐 사설협회입니다. 민간 주도로 이렇게 만드는 이제 협회다 보니까 그 공신력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블록체인 협회랑, 비슷한 구조다. ICO를 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하고 정부와 타협을 찾으면서 이렇게 뭐 제재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 ICO를 이렇게, 규제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투자자 보호 목적이 제일 첫 번째 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스캠이라고 그러죠. 스캠이라는 것은 이제 뭐 사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 일반 투자자분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ICO 해보신 분들이면, 다들 알겠는데, 화이트 페이퍼, 백서라고 있는데 항상 좋은 얘기들만 있습니다. 어떤 기술을 이렇게 개발할 거고, 이렇게 이제 앱이 나올 거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뭐 항상 뭐 화려하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걸을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이제 좋게 이렇게 그 다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자도 이제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스타트업, 정말 이렇게 제대로 이제 하는 ICO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난관이 복잡돼서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이제 규제를 한다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크게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정부 주도하에 이제 규제를 잡아버린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스타트업 기업들 위주로 ICO를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도, 이런 부분들 이제 고민할 필요 없이, 괜찮다 하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이제 보고요. 우리나라도 빨리 하루빨리 이런 민간이라도 ICO 규제 관련해 가지고 단체가 빨리 나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일단은 ICO 관련해서 어디가 먼저 진행을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ICO를 금지하는 국가들이 조금 많이 있죠. 네, 그만큼 금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제한적으로 열어둘 것인가 이 부분들이 조금 갈림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투자에 조금 방향성을 잡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뉴스 빠르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기다리던 소식이지 않을까. 신한은행 같은 데서 신한은행이죠. 바로 암호화폐 계좌를 늘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신한은행이 먼저 그 선수를 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지금? 자, 일단 뭐 신한은행에서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저번 달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준법감시팀과 그다음에 영업팀 간에 이제 은행 내부적으로 이렇게 마찰이 좀 있다. 은행 영업팀 기준으로 치면 빨리 해야 된다. 뭐 준법감시팀은 이제 뭐 일단은 뭐 공문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자, 이러한 이해상충이 나와서 이제 그 무산된 경우가 이제 있었는데요. 자, 이제는 신한은행이 먼저 그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뭐 거대 은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자,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거래소 이제 은행, 농협이 있고요. 신한은행, 그 다음에 뭐 기업은행. 자, 이렇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실명제 해가지고 이제 거래가 되는 곳은, 자, 빗섭, 그 다음에 뭐 코빅 거래소, 그다음에 이제 어피트가 있는데 어피트는 뭐 사실상 뭐 안 된다라고 이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이제 국한적으로 이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폭이 이제 많이 넘지 않고요. 뭐 다른 은행들도 뭐 개인적인 이야기였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넓혀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은행들의 이제 지급 준비라든지 자본금 규모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증권사 주식
계좌 만드는 것처럼 한 은행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은행에서 이렇게 다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신한은행이 먼저 이렇게 이제 신규 거래 가입을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뭐 중국 거래소가 이제 들어오면서 자 그런 부분들을 좀 겨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뭐 이러한 비슷한 내용들의 기사들도 이제 뭐 많이 나온 상태였고요. 자 신한은행이 만약에 이렇게 먼저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다른 은행들도 이제 뭐 그 대형 은행사가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해도 괜찮을 것이다. 또는 은행 자체도 이제 내부적인 이제 기준이 이제 해놓은 상태에서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게 이제 뭐 많이 이제 만들어놨을 건데 추진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속 시원하게 신규 가입을 받는다. 자 이런 부분도 이제 뭐 정부라든지 허가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기다려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렇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에 이제 고객들이 원활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은행과 거래소 간의 업무적 제휴가 필수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라 가상화폐죠. 자 가상화폐 이런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빨리 그 은행 쪽에서 이런 거래 그 계좌죠. 가상화폐 이제 계좌를 빨리 이렇게 그 투자자분들한테 열어놔야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네, 그래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은 신규 자금들이 과연 언제 들어올 것인가? 이 부분들이 은행에서 즉 신규 계좌를 언제 개설해 줄 것인가? 이러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대감들이 차 있었는데 계속 뭐 정책적인 부분들 때 맞물려서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먼저 한 곳이 치고 나간다면 다른 기타 은행들도 따라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해외 거래소들이 국내로 진출을 하면서 이런 그 거래소 부분들 문제들 바로 가상계좌 부분들 이 부분들이 열리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신규 자금들이 유입이 되는지 그렇다면 시장은 또 반등으로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이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네,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서 규제안을 요구를 했다라는 이러한 뉴스가 나왔어요. 네. 뭐라도 좀 해달라 이런 액션 아닐까요? 지금. 네, 일단은 뭐 장기가 되면서 그렇죠. 뭐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시원한 뭐 규제라든지 대답이 없는 상황에서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고통을 호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뭐 상장돼 있는 코인들 뭐 기업들이 이제 그런 건 아니라 결국에 이제 ICO 관련인데요. 일단 뭐 최근에 국내 시장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로 치면은요, 뭐 코인네스트, 뭐 HS 코인, 뭐 코미드, 자 이런 중소 거래사가 이제 뭐 고객돈 횡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구설수에 많이 올랐는데요. 이런 거래소는 하루 빨리 문을 닫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검찰 조사 들어가서 강력하게 이제 뭐 철퇴를 내려야 되는 게 이제 맞고요. 그 다음에 시장 경기 침체를 이제 극복하고자 대형 거래소들 위주로 생태계 조성에 나섰습니다. 일단 뭐 두나무 주식회사에서 이제 3년간 이제 1,000억 원 정도 작년 단기 순이익에 이제 맞먹는 그런 투자금이 이제 확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빗썸 거래소가 이제 그 오프라인 가맹점 위주로 이렇게 확충에 이제 나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투자자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이탈을 가속화 중에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지금 현재 거래가 없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거래소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또 중국 거래소 오픈을 합니다. 투자자들 뺏기지 않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그게 지금 현재 녹록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자본적인 측면만 한 가지만 놓고 본다면 올해 초 정부의 규제안이 상대적으로 잘못된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외국인 계좌들은 이제 동결을 해버리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도 국내 거래소에서 이용을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중국 자본이라든지 또는 해외 자본들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때 잘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60%까지 올라갔을 때고 재정 거래가 너무 심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은 이제 막아야 된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 국내 투자자들 자금이 거래소로 들어갔는데 이 자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막은 것은 정말 이제 잘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해드린 부분이고요. 한쪽에서 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이게 뭐 법정 화폐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왜 투자를 하냐, 없어질 것이다. 기술만 개발을 하자. 아직까지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 코인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을 개발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폐쇄적인 기술입니다. 이것은 뭐 결국에는 기업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이지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없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왜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냐? 결국에는 우리 국내에서 뭐 하고자 하면은 어떤 부분에서 허용이 되는지 또는 어떤 부분까지 안 되는지 자, 명확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해외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냐? 결국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우리가 이제 수용을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로열티를 지불을 하고 기술을 수입을 할 상황까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내 기업들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자, 이런 부분들이 생태계 조성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관심이 끊어진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반응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규제 부분들은요, 조금 시장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 부분들 빠질 수가 없죠. 나오긴 할 건데 어떠한 규제 부분들이 나오는지 촉각을 조금 곤두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